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려고 나오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오늘은 어디로 가니 빠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을은 천고마비 계절이라고 하죠.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 그러는데 하늘은 높은 건 맞는데 사람이 살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살이 좀 많이 여러분 보시기에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모쪼록 이 좋은 날씨에 또 이 좋은 계절에 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 천연교회도 한번 가보시고 또 여러분들과 또 이 멀리도 한번 여행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계절들을 만끽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 신기한 뼈라는 제목으로 뼈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보시면 이 물고기 두 마리가 있죠. 두 마리 보입니까? 예. 네. 두 마리가 있는데 이 물고기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뼈가 보이고요. 또 수염이 나와 있죠. 물고기 중에 수염이 나와 있는 물고기가 있나요? 메기. 그렇죠. 예, 이 물고기가 바로 메기 종류입니다. 메기의 한 종류인데 그라스 캣피쉬라는 물고기입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뼈가 보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뼈가 보이면 어떨까요? 흉측하겠죠. 들어가는데 뼈가 보여요. 들어가는 게 보이고 섬찟해요. 네, 별로 아름답지가 못하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뼈에 관한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을 건강 100세 시대라고 하죠. 우리 어르신들 100세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이거 큰일 날라고. 왜요?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시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신다면 그만큼 큰 축복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게 사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뼈 건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젊을 때는 우리 잘 몰라요.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왜? 그냥 건강하니까. 근데 연세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디가 좀 아파지기 시작하죠. 40대, 50대 지나면서 어디가 좀 아프기 시작하고 병원도 자주 가게 되고 또 활동하는데도 제약이 따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가장 건강하고 이 노년기의 삶을 이 질이 높은 이 삶을 유지하려면 우선 뼈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활동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활동을 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예, 다리의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다리의 건강이 중요한데 보통 어르신들 보면 다리가 안 좋아요. 무릎이 안 좋고 걸어 다니실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성이 보장이 된다면 얼마든지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음식을 드시고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또 대인 관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좋은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활동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방콕하셔야 돼요. 방콕하시면 그만큼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정신건강도 좋지 못하게 될 것이고 더불어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육체적인 건강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뼈 건강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크게 이제 나타나는 질환이 있는데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지만 골다공증 나타나죠. 골다공증 약 드시는 분 계세요? 네, 골다공증 약 우리 어머니 골다공증 약 드시는데 이 골다공증 약을 드실 때는 조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골다공증 약을 드시게 되면 골이 리모델링이 안 돼요. 골약, 다공증 약을 드시게 되면
이 체내로 빠져나가는 칼슘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만 하지 뼈가 리모델링되는 그런 역할을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치과에 와서 치료를 하실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 발치를 할 수가 없어요. 치아를 뽑고 나면 그 치아를 뽑은 자리가 아물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곳이 이제 만약에 치아를 뽑게 되면 그곳이 괴사되고 어떤 경우는 이 턱뼈를 완전히 드러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치과적인 치료를 다 완료하신 후에 그렇게 해서 이제 골다공증 약을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아주 멋있는 한 사람이 있죠. 예, 아주 멋진 분이 한 분 계신데 뼈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뼈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을까요? 뼈는 이 몸의 골격을 유지시켜 줍니다. 뼈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어처럼 되겠죠. 연체동물처럼. 그래서 사람의 골격을 유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장기를 보호합니다. 특별히 이 갈비뼈 같은 경우에는 이 내장 전반에 걸쳐서 이 내장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특별히 이제 심장, 간, 뭐 이런 부분들을 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뼈는 몸의 이온 농도를 조절해 줍니다. 우리 몸 속에는 적절한 이 이온 농도가 유지가 되어서 pH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이 맞지 않으면 이제 병에 걸리게 되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병원에 바로 가면 뭐 진찰도 하긴 하지만 가장 먼저 하는 게 수액을 뽑아요. 수액을. 우리가 얘기하는 닌겔을 뽑는 이유가 이 몸의 이온 밸런스를 유지시켜주고 수분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온 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그 기능이 있는데 혈액을 생성시켜주죠. 혈액이 생성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골수죠. 골수는 어디에 있냐면 뼈 속에 들어있거든요. 이 혈액을 생성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뼈가 리모델링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뼈는 해마다 이 뼈가 리모델링이 돼요. 리모델링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적절하게 흡수가 되고 또 죽은 세포들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다시 새로운 뼈가 대체하는 이런 리모델링이 일어나야만이 이 뼈가 유지가 되고 사람이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매년마다 일어납니다. 매년마다 일어나는데 전체적으로 완전히 한번 바뀌는데도 5년 걸려요. 5년. 그렇다고 하면은 5년마다 새 뼈가 생기니까 건강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인체는 어떻게 된 모양인지 모르지만은 늙어갈 때마다 이 뼈의 양은 자꾸 줄어들어요. 그것이 아마 죄의 흔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우리의 몸이 어느 분 할 것 없이 뼈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엑스레이 찍으면 아마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럼 뼈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뼈는 관절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관절을 구성하는 것은 뼈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연골이 있을 것이고 또 관절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뼈를 연결시켜주는 인대가 있죠. 또 그리고 거기에 붙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뼈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이 관절의 건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관절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때에 관절이 잘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절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활동성이 떨어지잖아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후기에 들어가면은 어디가 망가져요? 무릎 관절이 망가져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시고 또 여기 무릎을 이렇게 인공 무릎으로 이렇게 치환술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망가지기 전에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무릎입니다. 무릎 보시면은 대퇴골이 있고 밑에 경골이 있고 비골이 있고 여기 대퇴골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경골이고 비골이고 여기가 연골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관절 낭입니다. 낭이고 슬개골이고 여기에 이제 연골 저기 인대가 붙고 관절이 근육이 붙어 있는 그런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연세가 들어가면은 물론 연골 오래 썼기 때문에 연골이 닳고 또 관절에 무리가 가서 망가지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제 잘 망가지는 분들이 무리하게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저같이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관절이 잘 망가져요. 그래서 운동을 적절하게 운동을 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게 되면 이 관절이 잘 안 망가지겠죠. 어쨌거나 이 관절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체중,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 또 무리하게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연세가 50대 넘어가면 산행을 간다든지 이러한 일들은 관절에 상당한 무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무리한 운동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 적절하게 운동을 하시고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뼈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C 섭취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타민 C는 콜라겐을 합성을 시키거든요. 콜라겐을 합성을 시키는데 그러한 음식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과일 종류의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은 무기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체에 필요한 무기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뼈와 관련되어서는 이 마그네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바나나 그리고 견과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푸른 채소에도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K와 칼륨.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이 푸른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칼륨이 많은 음식은 이 바나나, 역시 바나나가 있죠. 그래서 이 바나나를 먹으면 칼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들이 고혈압이 떨어지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비타민 K나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이 골밀도가 증가하게 되죠. 골밀도가 증가해서 뼈가 건강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콩이 있는데 콩에는 무엇이 많죠? 단백질이 많습니다. 단백질도 많고 그 다음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저염식하는 것. 한국 사람들이 보면 음식들이 대부분 이제 짜게 먹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염식을 하면은 왜 뼈에 좋으냐면 이 소금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배출될 때에 칼슘을 끌고 나가요. 우리가 이제 소변을 통해서 이제 이 나트륨이 배출이 되는데 소금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이 나트륨이 나갈 때에 이 칼슘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염식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단백 식사, 고기를 많이 드시면 뼈에 좋지 않습니다. 역시 이 고단백 식사를 하시면 이 배출되는 칼슘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별로 뼈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대 때는 뭐 크게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죠. 별로 또 관심도 없고 왜냐하면 원래 건강하니까. 그래서 적당한 운동과 또 적당한 체중 유지, 식이 조절 이런 것들이 골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0대에는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임신을 하게 되면 이 칼슘의 양이 많이 필요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가 그 칼슘들을 뺏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칼슘이 많은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야채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채소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다이어트 한다고 해가지고 이 다이어트 식이요법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물론 체중 조절하고 하는 것이 좋지만은 무리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 체중 조절을 하게 되면은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뼈 건강에는 좋지 못한 역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뚱뚱하셔서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뼈 건강도 생각하셔서 적당한 또 그리고 자기 몸에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으셔서 이 뼈 건강도 고려해서 다이어트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40대가 되시면은 이제 40대 이제 중년에 접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대사 증후군들이 나타납니다. 고혈압, 당뇨병, 뭐 또 심장병, 뇌졸중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중요한 것이 우리 당뇨병이 많이 나타나죠. 당뇨병이 나타나면 역시 당뇨병으로 인해서 뼈 건강이 좋지 못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골절 위험도도 높아지고 골 밀도도 낮아지고 그래서 이 조금만 이 넘어져도 크게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뼈가 부러지거나 해서 골절 위험도가 증가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식이 조절을 하셔서 당뇨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당뇨병에 걸리더라도 이제 식이 조절을 통해서 당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당은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또 치료도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식이 조절을 철저히 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대 이상이 되시면 중요한 것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골다공증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 여성 호르몬들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골 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골다공증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는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과에 가셔서 골밀도 검사를 하셔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예, 해가 나타나 있고 그 밑에 D자도 엄청 많이 붙어 있죠. 햇빛이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어디 나가게 되면 눈만 빼고 어디 빼놓고 다니십니다. 손도 안 내놔요. 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뭐 모자 쓰고 이렇게 해서 다니는데 외국 사람들 보셨어요? 외국 사람들? 시커멓지. 시커먼데 주로 서양인들은 어떻게 다닐까요? 쌈내는 네?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니는 서양인은 없어요. 한국 사람만 싸매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 중에 특히 여성분들 뼈 건강이 좋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내과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손만이라도 이렇게 햇빛에 쬐고 있으면 골다공증이 아주 좋아진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 내과 선생님, 제가 자주 가는 그 내과가 있는데 그 선생님 얘기를 그래요. 자기가 이제 골다공증 환자를 치료해보고 권한대 이렇게 햇빛을 쬐라. 옥상에 올라가서 30분만이라도 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옷을 다 입고 그냥 있는 대로. 그렇게 하는 환자들은 골다공증이 좋아지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싸고 다니지는 마시고 적어도 이 손 정도는 노출될 수 있도록 해서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햇빛을 가리지 않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뼈는 신생아의 뼈는 약 450개 정도의 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라면서 어떻게 되냐면 206개의 뼈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붙으니까 그렇겠죠. 떨어져 있던 뼈들이 붙죠.
신생아 때는 왜 450개나 되는 뼈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뼈가 단단하게 이렇게 다 연결돼 있으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힘들어요. 예. 그래서 뱃속에서 나올 때는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겠죠. 만약에 단단한 뼈들이 있으면 뼈가 모르고 또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되어 있으면 엄마 이 산도를 이렇게 잘 쉽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태어나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뼈들이 서로 붙어가지고 유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206개의 뼈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걸을 때마다 균형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이 뼈는 같은 무게의 철근 기둥보다도 더 단단하다고 하죠. 그리고 구부러지는 곳에는 오히려 또 뼈의 숫자가 많고 또 손상되기 쉬운 뼈는 상대적으로 굵고 근육의 지대작용이 증가하는 부분은 볼록 튀어나와요. 또 정교하게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에는 또 이렇게 또랑이 파져 있어요. 또랑이. 그래서 그걸 도라 그러는데 또랑이를 파져가지고 혈관과 신경이 지나갈 때 이렇게 눌리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체는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일이 다 그것을 설명하기는 힘들지만은 인간 자체가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벌써 신기한 일이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 능력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결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 이것들은 우리의 뼈 건강에 결코 좋지 못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나왔으니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행복과 또 즐거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서 뼈 건강이 더욱 좋아지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